안녕하세요. 건강학과 전문의 최정입니다. 오늘은 기름 얘기인데요. 주로 이제 계란 후라이나 음식을 할 때 사용하는 기름을 어떤 걸 쓰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이제 식용유 많이 쓰시죠. 뭐 카놀라유라든가 해바라기유 뭐 이런 종류의 이제 씨앗에서 이제 추출한 기름을 사용하는데 보통 이제 이걸 식용유라고 하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식용유 자체가 식물성 기름이기 때문에 뭐 괜찮다 이런 인식들이 조금씩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들 사용했었고, 이제 우리가 안 좋다고 얘기하는 것들은 대부분 동물성 기름, 그죠? 왜 안 좋냐면 이제 포화 지방이 많고, 특히 이제 가공했던 이제 가공유인 마가린 이런 것들은 트랜스팻이 많기 때문에 건강에 좋지 않다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죠. 그래서 그 음식을 살 때 이제 성분을 볼 때 트랜스팻이 얼마가 있는지, 그리고 세츄레이트 포화 지방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 중에서도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들이 이제 식용유입니다. 식용유. 식용유는 이제 특히 식물성 씨앗에서 추출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콩기름, 해바라기, 씨, 옥수수, 뭐 까놀라유 이런 것들이 이제 식용유라고 이제 일컫고 있고요. 특히 이런 것들이 이제 몸에 들어오면 많이 섭취하게 되면 심혈관 질환에 좋지 않다라는 어떤 논문들, 스터디들이 꽤 있었습니다. 요거를 이제 그래서 이런 이론들 때문에 저도 실제로 어떤 이제 우리 명절에 보면 선물 세트를 받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제 보통 카놀라유라든가 해바라기 씨유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좀 사용하기가 좀 불편했어요. 건강에 좋지 않나? 심장에 좋지 않네? 이러면서. 왜냐면 이런 그 연구 결과가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이런 연구 결과를 좀 뒤집는, 반박하는 이제 스터디가 나와서 한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왜 이런 이제 얘기가 나왔을까요? 우리가 이제 보통 그 식용유는 보통 오메가6가 이제 대부분인 그런 이제 성분이 되겠습니다. 오메가3가 있고 오메가6가 있는데 3와 6는 이제 구조적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메가3 같은 경우는 이제 작용 자체가 혈관을, 그죠? 이게 팽창시키는, 그래서 넓혀주는 그런 기능이 있고, 오메가6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컨스트릭션, 수축시키는, 그래서 이제 몸에 좋지 않다, 심장 혈관이 좋지 않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논문들을 보면, 이제 일부 논문들 보면, 실제 리스크 레이셔가 이제 올라가고 피밸류가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그런 이제 내용 그런 논문들이 있었죠. 그래서 오메가6에 이제 아주 좋지 않다라는 그런 내용에 대한 논문들이 꽤 많이 보고가 됐었죠. 그래서 요것들을 이제 반박하는 내용을 한번 알려드리고자 하는데요. 이게 이제 2025년 뉴트리션 얼마 안 됐죠. 25년 이제 6월에 미국 플로리다에서 열린 미국 영양학회 연례 회의에서 보고가 된 내용입니다. 혈중 그 리놀렉 엑시드, 그러니까 리놀레산의 수치에 따라서 심혈관 위험 연관성에 대한 스터디 연구 결과가 되겠습니다. 리놀렉 엑시드, 그러니까 리놀레산 자체가 여기가 이제 알파가 붙으면 이제 오메가 3가 되는 거고요. 감마가 붙으면 오메가 6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감마 그 리놀렉 엑시드가 혈중에 있었을 때 염증 반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한번 연구를 한 겁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제 나와 있죠. Association of serum omega-6 polyunsaturated fatty acid biomarkers of inflammation. 그러니까 염증 수치와 오메가6와의 연관관계를 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거를 이제 요약을 했어요. 쭉 내려서 이제 보면 연구에 따르면 1894명 성인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고요. 혈장 내에 아까 말씀드렸던 오메가6, 감마 리놀렉 엑시드 수치와 심혈관 질환의 연관성을 추적 관찰했는데요.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죠. 알파는 오메가3, 감마는 오메가6입니다. 특히 식용유, 아까 식물 씨앗에 많다는 것이 바로 오메가6가 되겠고요. 그 점에 착안해서 연구를 진행한 거고, 결과 딱 보면 리놀레이 엑시드, 리놀레산 수치가 높을수록 포도당, 인슐린, 호마 IR 수치가 낮아졌다는 걸 볼 수가 있고, 염증 수치인 CRP,
당단피질 아세틸화, 혈청 아밀로이드 A 등도 이게 이제 여타 염증 수치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낮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여튼 좀 고무적인 결과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오해를 받았던 식물 씨앗에 의한 이제 추출한 식용유가 몸에 좋지 않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오메가6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전에 보면 오메가 3와 6의 비율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도 꽤 있었어요. 그리고 오메가3는 너무 몸에 좋기 때문에 오메가3는 계속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꽤 있었습니다. 지금 오메가6에 대한 지금 오해도 좀 풀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3와 6를 나눠서 하는 것도 좀 애매하고요. 그죠? 3만 먹는 것도 별로 좋지 않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메가6의 비율이 높을수록 또 좋기도 하고요. 아직은 명확치는 않지만 너무 오메가6를 멀리하는 것도 현 시점에서는 나쁜 영향을 끼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학은 항상 변화하는 것 때문에 항상 관심을 갖고 관찰하고 매년 그 가이드라인이 바뀌는 것을 습관을 게을리하면 안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은 이제 기름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고요. 특히 이제 그동안 선물로 받았는데 꺼림직해서 못 썼던 식용유들 있죠? 까놀라유, 해바라기 씨유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내용이 바뀌면 알려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의학이라는 게 항상 바뀌거든요. 네. 또 바뀌면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